여러분,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격 폐쇄되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5만 5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던 그곳.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한 북한 여성 근로자의 손에 쪽지 한 장이 쥐어졌습니다. 남한 관리자가 몰래 건넨 것이었죠. 그 쪽지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남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 쪽지 한 장이 한 여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북한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남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 공단 폐쇄 후 찾아온 지옥 같은 나날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쓴 탈북.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평양이 아닌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여동생 단둘이 살았습니다. 2011년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선발 공고가 났습니다. 월급 100달러.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지만 운 좋게 합격했습니다. 2011년 9월 1일 처음으로 개성공단에 출근한 날입니다.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개성공단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제가 배치된 곳은 의류 공장이었습니다. 남한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첫날 남한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박민수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 씨. 반갑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반말이 아닌 존댓말을 쓰다니. 저는 그냥 미선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미선 씨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동료니까요. 동료.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따뜻하게 와 닿았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재봉틀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옆에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북한에서는 생산량을 못 채우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받은 도시락을 열었을 때 또 놀랐습니다. 하얀 쌀밥, 반찬이 4가지나 되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불고기, 나물. 북한에서는 옥수수밥도 배불리 먹기 힘들었는데 맛있게 드세요. 옆에 있던 남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먹으며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 과장님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미선 씨, 오늘 생일이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인사 기록에 있더라고요. 이거 받으세요. 그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케이크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곳도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남한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가끔 몰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감시원의 눈을 피해서요. 미선 씨, 남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죠.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물론이죠. 언젠가 미선 씨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월급으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친절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2013년 어느 날, 보이부 요원이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김미선 동무 나와보시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별실로 끌려갔습니다. 남조선 놈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일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박민수와 자주 대화하는 것을 봤다. 정말 일 이야기만 했습니다. 경고한다. 다시 한번 발각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박 과장님과 말을 섞을 수 없었습니다. 감시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쪽지였습니다. 작업 중에 몰래 쪽지를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미선 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작은 쪽지가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2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한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2016년 2월 10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공장장이 모든 근로자를 소집했습니다. 동무들, 중대한 발표가 있다.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 남한 사람들이 모두 떠난다. 저는 박 과장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미선 씨,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감시원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접근 금지. 박 과장님은 멀리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2016년 2월 11일, 남한 사람들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밖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배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버스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남한 직원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박 과장님도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감시원이 잠깐 한눈을 판 순간 박 과장님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뭔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박 과장님이 탄 버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 용기를 잃지 마세요. 살아남으세요. 언젠가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민수. 그리고 그 뒤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 연락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탈북을 도와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이 쪽지가 발각되면 즉시 처형될 것입니다. 저는 쪽지를 찢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는 외워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2일 보이부 요원들이 공단에 들이닥쳤습니다. 전원 강당으로 집합. 5만 5천 명의 근로자가 모였습니다. 보이부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동무들, 남조선 괴뢰들이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인민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무들이 남조선 놈들과 내통했다는 정보가 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한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사는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신문을 받았습니다. 남조선 놈들에게서 뭘 받았나? 무슨 대화를 나눴나? 탈북을 권유받지 않았나?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동료 은영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작업장에서 일했습니다. 공개 비판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반역자는 남조선 놈에게서 돈을 받았다. 보이부 요원이 달러 지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탈북을 계획했다. 은영이는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은영, 너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다. 요덕 수용소로 보낸다. 은영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동생 미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달라졌습니다. 월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4시간씩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조선 놈들이 우리를 이용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우리를 동료로 대했습니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000명의 근로자가 선발되었습니다. 평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재배치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함경북도 무산 탄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험한 노동 현장 중 하나였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탄광으로 보내는 겁니까? 한 동료가 항의했습니다. 입 닫혀. 명령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탄광에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미선아, 살아만 있거라. 제발 살아만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생 미경이가 울었습니다. 언니, 보고 싶을 거야. 미경아, 언니가 꼭 돌아올게. 약속해.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화물 트럭에 실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3일간의 여행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무산 탄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절망했습니다. 낡은 막사, 어두운 갱도, 그리고 죽음의 냄새. 첫날 갱도에 들어갔습니다. 깊이 500m 지하였습니다. 어둡고 춥고 습했습니다. 하루 할당량은 석탄 2톤이다. 못 채우면 식사를 못한다. 감독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톤. 여자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습니다. 손은 물집과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 폐질환, 사고사. 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밤 막사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미경이를 다시 봐야 해.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해. 그리고 박 과장님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살아남으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기로. 하지만 어떻게? 무산은 북한에서도 가장 북쪽입니다. 중국 국경과 가깝지만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믿을 수 있는 동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3명의 동료와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진, 영희, 그리고 경숙. 모두 개성공단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탈출합시다. 제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미쳤어? 발각되면 총살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기 남아있어도 어차피 죽어요. 차라리 시도라도 해봅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가겠어. 어차피 여기선 희망이 없어. 나도 갈게. 경숙도 동의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함께 가자. 우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브로커 전화번호. 하지만 여기서 외부와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따랐습니다. 탄광 감독관 중 한 명이 뇌물을 받고 불법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모두 모아 그에게 갔습니다. 10분만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돈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돈을 세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1초라도 넘기면 너 죽는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루. 여보세요? 중국어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전화하는데요. 아, 탈북 희망자? 네, 그렇습니다. 몇 명? 4명입니다. 위치는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무산? 거기서는 어렵다. 돈은 얼마나 있나? 지금은 없지만 꼭 구하겠습니다. 한 명당 $2,000. 4명이면 $8,000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연락하면 됩니까? 그는 연락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8,000.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8,000. 그게 어디 있어?
어떻게든 구해야 해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경숙이 말했습니다. 내 친척이 중국에 있어. 조선족인데 도움을 요청해 볼게. 정말? 응.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숙의 중국 친척이 돈을 보내준 것입니다. 5,000달러. 나머지 3,000달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며칠 후 수진이 돈을 구해왔습니다. 정확히 3,000달러. 어떻게 구한 거야? 묻지 마. 이제 갈 수 있어. 나중에 알았지만 수지는 감독관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동료들을 위해서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울었습니다. 2016년 9월 드디어 탈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9월 20일 새벽 2시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기 위해 떠납니다. 미경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꼭 다시 만나게 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9월 20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낮 동안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밤 10시, 막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4명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준비됐지? 응.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탄광에서 두만강까지는 약 15km. 걸어서 4시간 거리였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이 시간쯤 걸었을 때 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다. 숨어. 우리는 급히 숲을 속으로 숨었습니다. 순찰대 차량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사방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 차가 사라졌습니다. 갑시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9월이라 수위도 낮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경숙이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세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강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물에 들어가. 소리 내지 마. 우리는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거기서 북한 경비병의 목소리였습니다. 발각됐습니다. 뛰어. 빨리.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이 튀었습니다. 총알이 빗나간 것입니다. 으악!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저는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우리까지 죽어. 수진이를 버릴 수 없어. 미선아, 수진이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우리라도 살아야 해. 영희가 저를 끌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진이 물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제 울음소리가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중국 땅.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어. 내일 남쪽으로 이동한다.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경숙이 울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 영희가 말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녀가 동료들을 위해 희생한 것을.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화물칸 안 좁은 공간에 1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마. 공안 검문 통과한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숨소리도 내지 마.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싣고 가나? 농산물입니다. 열어봐.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상자가 우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됐어. 가.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간 이동했습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또 기다려. 베트남 가는 길을 준비 중이야.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좁은 방에 10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빵 하나씩, 물도 부족했습니다. 경숙이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미선아, 나 아파. 조금만 견뎌. 곧 한국 가면 병원 갈 수 있어. 하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글을 통과한다. 2일 걸린다. 베트남 국경, 울창한 정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정글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기와 벌레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경숙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미선아, 나 못 가겠어. 안 돼. 조금만 더 가자. 저와 영희가 경숙을 부축했습니다. 이틀 후, 베트남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브로커님,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돼. 발각되면 다 죽어. 그럼 경숙이가 죽어요. 어쩔 수 없어. 여기선 다 그래.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숙을 숲속에 눕혔습니다. 물을 먹이고 옷으로 열을 식혔습니다. 밤새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이 눈을 떴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경수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사흘 후, 경숙의 열이 내렸습니다.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한 달이 걸렸습니다. 태국 방콕,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탈북자입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개월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경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도 기뻐할 거야.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2017년 1월 15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에서의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친절함, 공단 폐쇄 후의 지옥, 탈북 과정의 고난,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선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문화, 경제, 법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치유였습니다. 상담 선생님과 매주 만났습니다. 수진 씨 일은 미선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를 구하지 못했어요. 미선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미선 씨가 살아서 수진 씨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경숙, 영희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셋이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익힌 재봉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은 의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 첫날, 공장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미선 씨? 김미선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과장님? 박민수 씨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서 함께 일했던 그 박민수 씨. 정말 미선 씨네요. 살아계셨군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쪽지 받았어요. 그 쪽지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미선 씨가 무사히 탈북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개성공단 폐쇄 후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오시다니 이것도 인연이네요. 과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박 과장님 밑에서 일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처럼 그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경숙과 영희도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로부터였습니다. 미선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죠? 미선 씨 어머니와 동생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요? 어디 계세요?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에 계십니다. 탈북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4,000달러면 됩니다. 저는 즉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선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과장님, 개성공단 동료들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탈북민 가족 구출 기금이에요. 일주일 만에 4,000달러가 모였습니다. 6개월 후, 인천공항.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국장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미경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저는 달려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셨습니다. 미경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응, 언니야. 약속 지켰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만의 공간입니다.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5만 명의 동료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수진을 생각합니다. 그녀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박 과장님은 여전히 제 상사이자 은인입니다. 그의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폐쇄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5만 5천 명의 삶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한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향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